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끔씩 자녀분들에게 정려를 해 주시려고 할 경우에 소장님, 이 정려 가액을 얼마로 잡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급계약서를 쓴 후랑 공급계약서를 쓰기 전이랑 그게 조금은 운신의 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공급계약서를 이미 작성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에다가 프리미엄만 더하면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그 종전토지자산의 그 계약서는 권리가 플러스 프리미엄 한 그 금액이 매매 금액으로 종전토지자산의 매매 가액으로 적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맞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넣었던 계약금 10%, 중도금이 실행됐다 하면 또 중도금 금액까지 그 가액에 다 보태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게 있고 답변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질문이 해당 조합원 입주권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정리하는 경우 정려재산 가액 평가 방법,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걸 관리 처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한참 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 승인이 또 나고, 그리고 나서 또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도 내고, 변경 인가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요 날짜가 이날 이후로 집이나 뭐 토지가 아니고 입주권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요 날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지불액을 지불한 거는 없네요. 권리가 외에는. 요 상태에서 일정 지분만큼을 이제 배우자에게 정려를 하는데, 얼마 그 어느 걸 기준으로 적어야 되느냐 이건 거예요. 어느 거에 뭐 절반이면 절반을 넘기는 걸로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답변이 회신 아주 딱 간단하게 한 줄입니다. 위질의 경우 부침 기존 해석 사례 재산세과 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요 현재 조합원 입주권 정려 시 정려재산 평가 방법 하는 요 질의는 2022년 11월 8일 날 그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2012년 5월 4일 날 올라가 있는 재산세과 202 요 문서 내용과 똑같으니까 요걸 그냥 참고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요지는 조합원 입주권 정려 시 정려재산 가액을 계산을 할 때는 조합원 권리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겠죠. 그 권리가 및 추가 불이백, 감정가에다 비례율 곱한 공급계약서에 적힌 그 권리가만 더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추가 불입 금액을 보태고 엔드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보태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서 프리미엄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추가 지불 추가 불입 금액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공급계약서를 쓰기 전과 후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잠깐 먼저 해당되는 요 사례부터 찾을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부터 살펴보고 다시 할게요.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이건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서 권리가액과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이래놨죠. 평가 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요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 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거는 입주권 거래 상황 및 가격 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산정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그 타입의 프리미엄을 통상적인 그 불특정 다수 간의 피를 보태서 피로 산정을 해가 더하고, 넣었던 조합원 입주권의 추가 분담금의 10%면 10%뭐 이런 금액에 해당되는 계약금 있죠. 그거 다 더하고 추가 분담금의 10%씩 또 1회차 중도금, 2회차 중도금, 3회차 중도금 쭉 통상 한 60% 정도의 중도금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는 내지 않더라도 그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회차마다 차곡차곡 사실은 실행이 되어서 시공사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고 내가 현금으로 안 넣는다 해서 그게 발생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생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정리하는 그 금액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로 실행된 그 금액은 예를 들어 현금을 잔압을 다 하고 정려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그 부담부 정려 이런 식으로 양도로 봅니다. 넘겨주는 사람의 정려를 그 해주는 사람의 양도로 보는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기준 금액은 여기 요지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원의 권리가액에다가 추가 불이백, 넣었던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게 추가 불이백입니다. 거기다가 프리미엄 합계액을 다 더한 걸 정려 그 재산 가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정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공급 계약서를 쓰기 전에 사실은 정려를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중도금 실행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담부 정려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죠. 전부 다 정려 가액을 뭐 이렇게 다 산정을 하더라도 그 넘겨주는 그 정려해주는 사람의 그 양도로 보는 부분이 없죠. 현금을 잔압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실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집을 아직 그 공부가 살아있다면 그냥 주택 뭐 아니면 뭐 연립 빌라 그런 집으로 일단은 그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되는데 그럴 때는 각각의 집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맞죠? 요거는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그 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래 사례를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원 그 입주권의 권리가 감평받은 거 있잖아요. 그 감평가를 기준으로 거래 사례가 없으면 두 번째로 보는 그게 그 감정평가액을 그 정려 그 기준 금액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법무사님들이 그 정려 가액을 그 감정평가액을 그 정려할 때에 그 실거래가가 없을 때에 유사 사례가 없을 때에 그럴 때 그 두 번째로 적용하는 감정가액으로 보시는 법무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낮게 처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거는 아까처럼 공급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84A를 신청했다, 뭐 59A를 신청했다 이런 거는 실거래가액에는 그게 뭐 명시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공급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입주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공급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동호수 추첨 후에 공급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실거래가를 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거는 그 해당 동호수의 이제 그 평형별로 그 입주권, 준공전 이제 전매 그걸로 입주권의 실거래 사례가 실제로 실거래를 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와 입주권의 그 실거래 두 건의 실거래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집은 나는 원룸을 가지고 받았고 B라는 사람은 뭐 토지를 가지고 권리가 큰 걸 가지고 똑같은 84A를 받았다라고 하면 84A의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거래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정려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러면 공급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정려하실 때 그럼 해당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상담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공급계약서를 쓴 조합원 그 입주권을 정려를 할 때는 조합원의 권리가에다가 실제로 납부를 한 계약금, 중도금, 회차별 금액 몽땅 그리고 그 평형대의 프리미엄 불특정 다수들이 84A를 샀다. 그러면 그 84A의 같은 입주권에 다른 거 거래된 그 프리미엄을 그대로 합산을 해서 정려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신다 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